통계역학을 조금 다음 주까지 맛보기만 좀 할게요. 자, 미시적인 행동과 거시적인 행동을 좀 구분해 봅시다. 뭐 여태 계속 한 얘기가 그런 얘기긴 하지만 한 학기 두 학기 내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도 좀 해보자고요. 전도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지금 순재생 세상이에요. 준표가 보는 세상. 순재생 세상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걸 미시적으로 해체해봤을 때 어떤 메커니즘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잘 쓰진 못해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자, 그럼 뭔 일이 벌어지냐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고온, 저온이던 물체가 이렇게 열 이동해서 내부에는 감소, 내부에는 증가해서 이제 열 평형에 가는 그런 거고, 미시적으로 봤을 때 뭔 일이 벌어진 거냐면 여기 있는 입자와 입자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그 과정에서 누구는 운동 에너지를 얻어오고 누구는 운동 에너지를 잃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입자의 충돌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뭐 말하자면 이렇게 왔다가 이놈은 느려지고 이놈은 빨라지고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걸 이제 영상으로 찍었어요. 멀리서도 찍고 클로즈업해서 물론 뭐 입자 수준에서 영상으로 찍을 수는 없지만 찍었다고 생각해봐요. 클로즈업해서 입자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지는지도 동시에 찍어놨어요. 길 가는 행인한테 오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거의 리버스 버전, 이거의 리버스 버전 이렇게 총 4개의 영상을 준비한 다음에 구분해봐. 순재생, 역재생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당연히 이거 순재생, 역재생 보면 그러니까 이게 순재생이고 이게 역재생이죠. 보면 에이 이게 순재생이구만 이러면 바로 알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핵심 질문이 이건데 얘는 이게 순재생이고 이게 역재생인데 이거 둘 중에 뭐가 순재생인지 역재생인지 구분하겠냐는 거예요. 구분을 하게요? 못하게요? 합니다. 못해요 이거. 역재생 해볼게요. 역재생하면 뭔 일 벌어지는 거냐면 자,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게 순재생인 거 알겠죠? 그죠? 지금 그림에 나오는 거 위에서 아래로 보면 돼요. 자, 역재생은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둘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역재생이에요. 이렇게 둘이 마주 오다가 만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화살표 뒤집고 있는지 알죠? 역재생하면 속도가 바뀐다 그랬어요. 느리고 빠른 놈이 와가지고 부딪혀서 1번은 빨라지고 2번은 느려지고 이것도 말되는 일이고 이것도 말되는 일이거든요. 둘 다 뭐 어떤 역학법칙을 위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거시적인 이 행동은 이걸 이루는 입자 하나하나의 이런 행동들을 싹 모으면 이런 거시적인 행동이 된다고요. 그거 1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역재생 현상도 미시적인 이 역현상들을 싹 다 합쳐놓으면 그 결과가 이 거시적인 역재생 영상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입자 하나하나가 벌이는 일 합쳐놓으면 이 거시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같은 의문이 들어야 돼요, 지금 나랑. 근데 어째서 미시적인 현상은 이거 둘 다 괜찮은데 개연적인데 이상하지 않은데 왜 그걸 합쳐놓은 거시적인 거는 이건 괜찮고 이건 안 괜찮은가라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 의문인데 의아해요? 나랑 같이 의아해야 되는데 그래야 잘 쫓아오고 있는 건데 논리. 그러네. 부분의 행동을 다 합치면 결국 거시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양쪽 이상한 게 없는데 왜 여기서는 합쳐놓으면 양쪽이 이상하지? 양쪽 중에 하나가 이상하지? 그거에 답을 하는 게 통계역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차차 얘기해보죠. 자, 만약 우주가 딱히 연력학 이 법칙을 안 따라도 되는 우주라면 우리의 우주가
뭔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교실의 책상 얘가 주변으로부터 미쳐가지고 막 에너지를 막 열을 뺏어오더니 막 온도가 막 상승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타 죽어요, 여러분들. 그냥 날벼락 맞는 거죠. 얘가 갑자기 확 하고서.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왜냐면 얘가 다른 애보다 온도가 높다면 나눠주는 입장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뺏어오는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우주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룰이 없으면 또는 그걸 견제하는 페널티가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어떤 물리량이 한없이 발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연력학 이 법칙이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들이 폭주하지 않게 해주는 브레이크 장치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좋은데, 그거 덕분에 우주가 이렇게 평화롭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사다난하지만 이 정도면 평화로운 거예요. 물리량이 막 발산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으니까요. 이 브레이크가 뭐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 속에 녹아 있는지,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앞으로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잠시 다른 맥락으로 얘기해 볼게요. 창조주 신을 떠올립시다. 여러분이 믿는 신이 있으면 그것을 떠올려도 되고, 뭐 특별히 믿는 게 없으면 그냥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창조주가 처음에 우주를 만들 때를 생각해 보면, 뭐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우주가 이렇게 구성되고 이런 뭐 룰에 따라서 굴러가라는 코드를 넣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신이 우주를 만드실 때 굳이 이런 원리나 법칙까지 친히 입력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헤플러 법칙. 왜냐면 굳이 그거를 행성은 뭐 면적 속도 일정하게 뭐 돌고 뭐 주기가 어떻게 4제곱, 3제곱 하고 그런 말 굳이 안 해도 이거 기본 법칙을, 근원 법칙들을 넣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결과인 거죠. 케플러 법칙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신이 이 우주를 처음에 만들 때, 코딩할 때 넣어야 되는 룰이 뭐가 있을까? 그게 물리학자들의 관심사인 건데, 근원 법칙들이 뭘까? 나머지는 다 거기서 파생되는 걸 텐데, 근원 법칙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는 과학 법칙 좀 얘기해봐요. 물리 아닌 거면 더 좋아요. 몇 개 얘기해봐요. 분비 일정 법칙. 그런 거 신께서 친히 넣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 법칙을 넣으면 자동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 코딩 하실 때 바쁘신데 그런 일일이 하나하나 그런 그 개별 법칙들까지 넣어주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걸 계속 떠올려 보는 것도 재밌는 질문인데 우리 했던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런 맥락에서 연력학 이 법칙은 과연 신께서 넣은 장치일까 아니면 자동으로 파생되는 결과일까라는 게 이제 질문이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된다는 게 기본 법칙이냐 근원 법칙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이 이런 지침을 넣는 거죠. 우주를 처음에 코딩할 때, 자 입자들아, 너네 각각은 역학적 법칙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대로 가속하고 이렇게 움직이렴. 다만 너네 각자의 행동을 합친 거시적인 결과는 이렇게 되도록, 이상하지 않도록 각자 눈치껏 잘 처신해 라는 식의 지침이 있을 것이냐 과연. 이상하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입자는 그냥 지 나름대로 움직일 뿐이지 전체가 어떻게 되도록 움직여야 하고 그러진 않는다고요. 그럼 도대체 연력학 이 법칙은 왜 생겨나는 법칙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답하는 게 통계역학인데, 좀 말이 어렵지만 읽어볼게요. 미시적인 입자 각각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데 남 눈치 안 본다 그 얘기예요. 그냥 역학 법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는데 이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결과는 필연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연력학 이 법칙을 지금 풀어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별도의 물리학적 제약이 추가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지극히 통계적인 수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떤 물리학적인 성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류의 답을 해주는 게 이제 통계역학인데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봤어요 영화? 테넷? 테넷 본 사람? No one? 오마이갓. 저기 나랑 통계역학 다 배우고 나면 테넷 봐요. 알았죠? 아 그럼 이 대사도 모르겠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봅시다 테넷. 아니 테넷이나 볼까 우리 진도나지 말고. 이거 들어봤죠 제목 테넷. 네. 보시죠. 자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다. 통계역학이 그런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설명하는 게 통계역학이고, 그러니까 지극히 수학적인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물리학적인 사실이 보태진다기보다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브레이크 장치 있죠. 이게 어떤 식으로 우주 곳곳에서 브레이크 장치들이 모습을 드러내는지 예시들을 좀 볼게요.